고시텔, 오피스텔, 원룸, 투룸 지금 아파트로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게 국민 평형이래요. 아직 국민이 아니네 나.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 비로소 나 국민이 되었구나. 서울에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지금 골방에 틀어박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집의 사이즈에서 오는 안정감이 가장 큽니다.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느낌이 드는. 아파트에 살려면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살면 아파트에 갈 수 있으니까. 저희의 우정이 대단해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싶은 여자들일 뿐이에요. 진짜 딱 그뿐이에요. 같은 욕망을 가졌다. 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출판사 서스테인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요즘사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혼자 자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원룸, 투룸에서 탈출하고 싶다. 지금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에서 삶의 질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임시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의 행복을 미루지 않고 내 삶의 환경을 주체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아입니다. 네, 은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낮에는 웹예능 PD로 일하고 밤에는 또 칵테일바에서 술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 김은아 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아고요.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는 이야기를 엮어서 여자 셋이 모이면 집이 커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그 김은아 허위수 채널 팬들이 좀 꽤 많더라고요. 제법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는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처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방금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주거 방식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친구 2명이랑 강아지 1마리랑 저까지 넷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파트에서 네. 살고 있다고. 월세로. 네. 지금 그리고 30대 초반 맞나요? 초반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친구들도 나이가 비슷한가요? 한 명은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동갑이고 한 명은 3살 어려요. 아, 그럼 그 친구는 20대겠네요? 20대라고 봐줘야 돼. 만으로. 네, 만으로 20대. 저도 만으로 31살. 네. 보통은 자취를 하는 나이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가. 근데 자취를 할 때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지 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파트에 이렇게 30평대 아파트 맞나요? 34평에 살고 있습니다. 꽤 넓은 쾌적한 네. 곳에서 이렇게 세 분이 살고 계신데 그 전까지 자취 경력이 꽤 기시더라고요. 네, 어떤 집들을 좀 거쳤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총 6개의 집에 살았고 고시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시텔을 포함해서 이제 총 5번의 이사를 거쳤는데요. 고시텔, 오피스텔, 원룸, 투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파트로 오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자취를 꽤 오래 한 편이거든요. 비슷하게 한 10년. 근데 진짜 뭐 오피스텔 살거나 혼자 원룸 살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뭐 투룸 살거나 했었는데 은하님 책 읽어보면서 그 여정들이 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됐고 그래도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좀 나만의 집에 대한 기준 이런 것도 좀 생기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고시텔은 집이라고 말해주기가 약간 맞아. 민망할 정도로 그쵸.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네, 그리고 저는 외창이 없는 집이었어요. 외창이라는 게 창문이 밖에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깜깜해요, 그냥 불을 끄면은. 환기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창문이 있는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창문이 저한테는 좋은 집의 기준이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오피스텔로 갔는데 당연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창문은 커졌지만 그 돈이 부담스럽잖아요. 맞아, 오피스텔은 진짜 네. 관리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작아요, 집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원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침대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쵸. 네. 원래는 저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이불을 펴고 같이 자고 다시 이불을 접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그게 두 번째 기준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식사하는 네. 곳과 빨래가 널어져 네, 있고 네. 거기서 같이 잠도 자고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다음에 투룸에 가게 된 건데 전 투룸에 살면서는 3명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 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준은 내 방이 갖고 싶다였어요. 그리고 통창, 햇빛이 정말 쏟아지듯 내려오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진짜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그런 게 로망이어도 당장 우리가 혼자 힘으로 그거를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뭐 가족들이 조금 도와준다고 해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진짜. 보증금도 조금만 컨디션 좋아지면은 확 오르고. 확 오르죠. 월세도 진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벌이가 조금씩 나아진다 쳐도 그것보다 집값은 더 빠르게 오르니까. 그래서 좋은 컨디션에 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가 지금 아파트에 살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햇살이 잘 비치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 라는 로망이 있어도 네. 아파트를 가기에는 보증금도 훨씬 높고 네. 주거비가 확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자취할 때 아파트는 약간 뭐 결혼하면 그쵸. 들어가는 곳, 막 약간 전세든 아니면 뭐 매매를 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친구들이랑 그렇게 갈 생각을 또 하셨어요? 저는 친구랑 항상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일단 없었고 그리고 아파트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기억을 하는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계속 살았으니까 맞아요.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혼자서는 못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 오래 한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은 목돈이 있고 그럼 우리가 합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그냥 가능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아파트에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살려면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살면 아파트에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딱 그 일념 하나만 보고 지른 거죠. 근데 그 전에 살던 보증금과 월세는 아파트는 좀 많이 차이가 났을 것 많이 같은데요. 차이 나죠.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그 직전 집이 투룸이었는데 1,500만 원에 한 90만 원 정도 되는 투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집이 이제 억 단위로 뛰었죠. 보증금이. 그래서 룸메가 교체가 됐어요. 그 전에 살던 룸메이트들은 다 동생들이어가지고 그 정도 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사회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한 이제 친구를 찾아서 같이 이제 합쳤죠. 어떻게 아무리 그걸 찾는다고 해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늘상 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같이 살아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네요. 네. 뭐 상황만 맞으면 같이 살아보지 뭐. 별로일 것 같으면 찢어지지 뭐. 진짜? 네. 이번에도 아파트 계약 2년이니까 뭐 정 안 맞으면 나가지 뭐. 아, 그렇게. 네, 그냥 조금 가볍게. 막 너무 막 우리 이렇게 큰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데 우리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약간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아파트에 우리 둘 다 살아보고 싶으니까 가보자 한번. 별로면 우리 관계를 위해서 찢어지자. 그냥 이런 얘기하면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여자 셋이 이제 구하러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아파트 뭐 전세든 월세든 보통은 뭐 신혼부부나 그쵸. 아니면 가족 단위로 많이 구하러 올 테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른분들이 이제 조금 신기하게 봤다. 특이하게 봐요, 진짜.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진짜? 네. 남편을 찾아요, 일단. 남편 어디냐?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약간 요런 느낌이랑 그리고 제 룸메 한 명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 친구를 제 아들인 줄 안 거예요. 심지어 딸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틀렸네, 진짜. 네네. 그래서 저를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나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진짜 웃기다. 그래서 뭐 아들도 아니고 심지어 여자애고 저희 친구 사이다. 그러니까 여자 셋이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엄청 신기해하죠. 왜 근데 결혼할 나이에 왜 그렇게 모여 살면 한 명 결혼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답하셨어요?
안 할 거라고.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러거나 그러게요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구하러 다니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아마 어르신분들도 이제 적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하지만 네. 결국 적응을 되게 빨리 하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되게 부러워하세요. 재밌겠다. 근데 나도 저렇게 살아볼 걸. 약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그냥 잘 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몇 평에서 그러면 둘이 세 명이 살다가 그 셋이 이제 다른 셋이지만 30평대 아파트로 갔는데 네. 집이 엄청 커진 거잖아요. 그쵸. 거의 2배가 됐죠. 그러면 좀 뭐가 달라지나요? 좀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아침에 멍하니 그 주방 앞에 서서 거실을 바라보는데 이게 내 집이라고? 이게 꿈인가 싶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전 투룸에 거의 6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이사를 가도 되나? 내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룬 게 너무 많은데 벌써 그 성취를 뒤로 해도 되나? 이런 의리를 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집에 대한 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좀 더 있을까? 이 집이랑 좀 더 지내볼까? 막 이러다가 이사를 간 건데 하루 만에 기억이 안 나는 정말 일주일 뒤에는 내가 그 집에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전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생처럼. 네. 그래서 그 넓은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일단 아침이 다 달라지고 제 방이 있다 보니까 되게 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집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되게 많은 게 해소가 돼요.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좀 에너지 소모가 좀 덜 되는 느낌. 집에서는 확실히 뭔가 세이브 되는 느낌이 있죠. 사실 막 원룸이나 이런 조금 불편한 집에 살 때는 집에 좀 들어가기 싫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쵸. 뭔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으로 될 경우가 너무 많고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네, 밖에서 나돌죠. 그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좀 달라졌잖아요. 완전 집에만 있고 싶죠. 집순이 됐다. 네, 완전 집순이고 친구들도 밖에서 잘 안 만나요. 다 불러요, 그냥. 밖에서 막 쓸데없이 시간을 죽이는 날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집이 좀 쾌적해지면 약간 집도 좀 꾸미고 싶고 집에서 하는 활동이 좀 많아지지 않나요? 그 전에는 사실 좁으면 내가 뭔가를 이걸 좋아해도 약간 나중에 좀 집 넓어지면 뭐 그때 해야지 약간 이런 거 좀 많잖아요. 많죠. 전 지금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넓어지면은 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맞아요.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책 사는 걸 좋아해요. 읽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는 걸 좋아해서 네, 도서관 가면 막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술도 좋아해서 술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싶잖아요. 수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일단 제 방이 없었고 그러니까 누군가와 공유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 물건을 그렇게 많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작고 쓸데없고 귀엽고 예쁜 것들을 많이 샀어요. 그 소품쇼 작은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켠에 이렇게 모아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사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신 대체제였구나. 네. 근데 지금은 제 방이 있으니까 제 맘대로 공간을 써도 되고 그래서 카메라 함을 따로 카메라 장을 하나 조그만 걸 놓고 제 기기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밑에 이제 술장이 있어요. 작은 술장이. 그래서 한 10병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간 혼자 살거나 원룸 살거나 막 이럴 때는 임시의 삶의 느낌이잖아요. 그쵸. 가구 같은 것도 좀 그냥 싼 거. 맞아요. 최대한 그냥 이 집에 맞고 그냥 나중에 버리고 괜찮은 가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다이소에서 뭐 이런 거 좀 사서 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제가 이번 집에 들어가고 룸메이트랑 제일 먼저 한 게 백화점에 간 백화점에 식기를 사러 갔어요. 백화점에서? 네. 좋은 거 사러 가시네요.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진짜 저도 거의 대부분 다 다이소 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 맞게 생활을 해보자. 조금만 놓더라도 식기 조금만 있더라도 좋은 식기를 쓰자 해서 상품권이랑 막 현금이랑 다 챙겨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진짜 비싼 올리브 오일과
포크 하나에 막 2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걸 샀어요. 약간 사치하셨네요. 네, 완전 사치했죠. 그런 건 상상도 못했었죠. 원룸 투룸에 살 때는 어차피 나는 이 집에 잠깐 있다가 또 다른 원룸으로 가야 되고 그게 뭐 몇 평짜리일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몇천 원짜리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집이라고 부를 만한 구조와 평형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생필품도 그에 맞춰서 약간 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는 임시의 삶이 아니다. 내 환경을 좀 내가 구축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생겼을 것 같아서. 따지면 이것도 임시긴 하죠. 왜냐면 2년짜리 계약이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이상으로만 간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과 주거의 질이 더 후퇴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물건도 그렇게 좋은 것 좀 써보고 하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삶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계기가 사실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한 덕분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혼자면은 맞아요. 아무리 벌이가 나아진다 한들 그렇게 큰 평소에 이렇게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러면 그 3명이 아까 이제 좀 보태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뭐 보증금이나 월세는 뭐 어떻게 나누는지 뭐 이런 것들, 계약은 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저희 집이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동생 룸메가 목돈이 없어요. 한 1,000만 원? 그쵸, 동생이니까. 네네, 1,500만 원? 뭐 요 정도 보탰고, 그 제 친구가 살던 오피스텔에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해서 그럼 6,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뭐 한 9천 얼마를 모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친구가 모은 이제 적금, 다 털어서. 다 털었는데도 돈이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동생한테 빌리고 이쪽 어머니한테 조금 받고 갚겠다고 하고 그리고 막 계약날까지도 너 주식이 얼마 들어가 있어? 돈이 없으니까 얼마야? 다 팔면 얼마야? 근데 뭐 팔 수 있는 상태야? 뭐 얼만큼 손절해야 돼? 약간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저랑 동갑내기인 친구랑 거의 다 모았다고 보시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월세를 어떻게 나누냐가 되게 큰 문제였는데 150만 원이니까 사실 원래 저는 보증금을 그렇게 적게 냈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동생이니까 40만 원. 그리고 언니들이 55만 원씩 이렇게 내자 해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니들 진짜 언니들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좀 이상하다 약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언니들이니까 사회생활도 더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약간 깨달은 것도 있고 생각해보면 그 동생이 없으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저희도 월세를 적게 내고 싶은 니즈가 있으니까. 근데 이 동생이 1,000에 뭐 70만 원? 난 못 살아 하고 나가버리면 그쵸. 저희가 7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친구가 필요하고 이 친구도 사실 1,000에 40만 원 가지고는 서울에서 솔직히 어떤 방에 살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는 정말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친구도 좋고 그러니까 3명 있고 있어야 된다. 그러네. 네. 서로 각각한테도 메리트가 있는 어떤 것들을 잘 찾으셨네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3명의 돈이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고 약간 좀 섞였잖아요. 맞아요.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 공동 명의로 하셨거나. 제 명의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 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살던 오피스텔이 아파트 계약날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맞추기 힘들어 진짜. 근데 저희는 빨리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도 치러야 되고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괜히 이 친구 명의로 했다가 혹시 그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까 봐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당일에 그냥 네 명의로 해라 이러길래 뭐 그래 하고 제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그 서로한테 그냥 진짜 신뢰가 있었던 거네요, 뭔가.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이 모르면. 네네, 솔직히. 그럴 수 있죠. 모르는 상태면 그런 것도 염두는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들고 나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공증을 받아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공동 명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공증 해봤는데 네네. 한 10얼마 정도 들고 10분이면 끝나거든요. 변호사 그게 어떤 사무실. 공증이에요? 공증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증인으로서 이렇게 됐다. 뭐 약간 이런 거고. 우리 이 돈에서 이거는 얼마는 내 거고 얼마는 내 거고 그쵸, 이렇게 그쵸. 하기로 했다라는 그거를 이제 증언해 주는 거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하지는 않으셨고. 네, 제가 도망갈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이미 좀 얼굴이 약간 팔렸기 때문에 그러네. 도망가면 큰일 나거든요. 좀 믿어야죠, 서로를. 근데 이제 공동의 공간에서 또 같이 쓸 뭐 예를 들어 뭐 에어컨이나 뭐 소파나 뭐 아니면은 뭐 TV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파트가 옵션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 옵션 있는 아파트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어 있어서 채워야 하는데 좀 큰 가전이나 가구들은 다 n분의 1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구독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워시타워도 구독하고 있고 에어컨도 요즘에는... 구독하고 인터넷도 있고 뭐 정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가전이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n분의 1 하지 않고 대충 이 친구가 워시타워 내고 제가 뭐 인터넷이랑 정수기 내고 한 명이 공청기 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똑 나눠 떨어지게 하진 않았어요. 아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네, 각자 가전은 하자. 네, 가구는 다 n분의 1 했습니다. 그럼 n분의 1 하면 약간 그런 거 걱정하잖아.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얘기 했어요. 그럼 이거 뜯어가야 돼요. 이런. 팔아도 되고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서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 그때 생각하자고 그냥 얘기하고. 다들 진짜 쿨하다. 뭔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네, 그 동생은 사실 큰 의견이 없어요. 그냥 언니들이 말하는 대로 가겠다는 입장이고 제 친구도 뭐 딱히 그런 친구들, 무던한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또 무던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 예민하죠. 근데 그 무던한 포인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는다. 네네. 다른 거에는 또 되게 고집이 있지만. 그리고 막 지금 저희가 어쨌든 월세집이기 때문에 가구를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걸 사지 않았거든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샀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사를 갈 테니까 같이 가더라도. 그래서 쿨하지 않았나. 만약에 진짜 좋은 그거였다면 쿨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엄청 비싼 거나 뭐 이런 거면 300만 원짜리 소파면 쿨할 수가 없죠. 그것도 궁금해요. 방 크기들이 아파트들은 안방만 엄청 크고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작은 방 써야 되냐, 누가 큰 방 써야 되냐 이런 것도 좀 약간 싸움의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 막내가 작은 방을 쓰는 거에 아무도 이견이 없었어요. 막내 스스로도? 전혀 이견이 없었고 그냥 제일 조그만 방은 막내가 쓰고 이제 중간 방이랑 안방을 가지고 이제 저랑 제 친구가 누가 뭘 쓰냐의 문제였는데 저는 중간 방을 쓰고 싶었거든요. 왜요? 그 방 창문이 너무 예뻐요. 막 나무가 꽉 차 있는 창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긴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구가 이미 너무 큰 거예요. 퀸 사이즈 매트리스랑 그리고 책상도 1600이고 되게 큰 거 쓰시네. 그리고 제가 촬영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장비도 많고 친구가 먼저 네가 안방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짐이 많으니까. 그래. 내가 쓸게. 그 영상 보니까 막 뒤에 붙박이장도 있고. 맞아요. 완전 안방이에요. 진짜 딱 그 엄마 아빠가 쓰던 그런 방이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그죠? 화장실도 딱 그 방에만 따로 있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은 잘 안 쓰고 방이 훨씬 좋긴 한데 대신 붙박이장은 나눠서 이제 친구들 계절 지난 옷들도 같이 넣고 이불도 다 같이 넣고 이렇게 공유하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진짜 뭐 돈의 비중에 따라서 한 건 아니고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한 거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증금을 조금 애매하게 냈으면은 저도 좀 양심에 찔렸을 것 같긴 한데 낼 만큼 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냥 안방 쓰겠다 그렇게 됐어요. 같이 이제 근데 또 살게 되면 원래 살던 또 셋은 아니고 또 새로 모집을 한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제 같이 살아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동생은 저랑 이미 한 8년? 그 친구랑은? 그 친구는 같이 투룸에서 옮겼고 한 명을 새로 영입했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우리 같이 살자라는 것까지는 생각이 맞았어도 같이 살 때 이제 서로 성향이나 습관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달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맞췄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맞춰지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사시면 잘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저희도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MBTI가 ENTP인데 제 친구가 ISFJ, 정반대 성향이고 일상생활 할 때도 너무 많은 부분이 달라서 맞춰지지 않는데 네. 그렇게 막 맞춰가려고도 안 해요, 저희는. 네. 근데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뭐 청결이라든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야 하는 부분은 맞추되 우리를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생활 수칙이나 뭐 이런 것도 정하셨어요? 그런 건 있어야죠.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화장실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랑 화장실 그 배수구에 그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밑에 뜯을 때. 네, 샤워실에 그거 뜯는 거는 막내가 하고 저랑 제 친구가 비위가 좀 약해서 그 비위가 강한 동생이 음식물 쓰레기랑 이거 떼는 걸 하고 저랑 친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빨래나 아니면 청소 이런 거? 빨래는 개인 빨래는 알아서 돌리고 수건만 같이 모으거든요. 근데 그것도 딱히 순번을 정해두지는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세탁기 돌리고 뭐 이따 건조기 돌려주세요 하면은 건조기 돌리고, 좀 건조기 돌려놨으니까 개 주세요 하면 개고 나에게 개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많은 룸메이트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서로 진짜 안 맞을 수 있다, 그거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좀 잘 살 수 있는지 약간 이런 팁이 있을까요? 제가 거의 단기 동거했던 친구들까지 합치면 거의 8, 9명이랑 살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왜냐면 꽁기한데 말하기는 좀 속 좁아 보이는 것 같고 나 그런 거 혼자 있어. 그냥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슬쩍 얘기하고 그리고 룸메가 저한테 화낸 적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여러 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나하나 재고 따지려는 태도로는 아니면 나의 기준에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내가 얘에 맞춰서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런 태도로는 오랫동안 같이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쟤 이상하고 근데 나도 이상하다. 우리는 둘 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같이 살아야 하니까 하나라도 더 주거나 양보하거나 이해하려는 태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되게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 명과 헤어지고 깨달았어요. 치고받고 해가면서. 네네네. 근데 그 책에 이 문장이 되게 와닿거든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친구끼리 같이 살면 난 머리가 짧은데 너는 샴푸 3번 펌프질하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한다. 나는 뭐 샴푸 3분의 1만 내겠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만약에 있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그렇게까지 간다. 네. 내가 칫솔 6개짜리 샀는데 넌 왜 벌써 칫솔을 바꾸냐. 그러면 너 이거 6분의 1에서 칫솔값 줘라. 진짜. 이런 경우가 진짜 왕왕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같이 돈을 모아서 사는 물건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리고 한 푼, 두 푼이 얼마나 그때는 아까워요, 사실. 1,000원, 2,000원이 얼마나 큰 돈. 근데 그게 살아보니까 막 얘가 지금 당장 만약에 바나나 먹고 다 썩었는데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보고 있는데 너무 신경이 거슬리는데 내가 치워주면 내 손에 갔잖아요. 그쵸. 제가 넣어놨는데 왜 내가 치워야 되지? 그래서 안 치워주고 그냥 스트레스만 하루 종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치우자. 근데 그건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 재고 따지면서 내가 저번에 같이 밥 먹을 때 2만 원어치 샀는데 쟤는 왜 이번에 나한테 10,000원밖에 안 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쵸.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그 한 푼, 두 푼 좀 쌓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태도를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엄마가 집안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셨어요? 진짜 모르죠. 그쵸? 그런 거 누가 아무도 생각 안 하죠. 엄마가 이번 주에 뭐 빨래를 3번밖에 안 했네? 뭐 이러지 않잖아요. 뭐 동생이 뭐 몇 번 수건을 안 겠네? 그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너무 하나하나 따지는 게 오히려 조금 같이 살기에는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반반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동거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주 처음에 이제 혼자도 사셨을 테고
고시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뭐 둘이서도 살고 셋이서도 살고 그랬는데 하나도 둘도 아니고 이제 셋이라서 또 좋은 점은 뭔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셋이라서 좋은 점은 일단 덜 심심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둘이서 살면 사실 혼자 있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각자 스케줄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편하긴 편할 거예요. 왜냐면 혼자 있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3명이서 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있는데 2명 있을 때가 조금 많아지니까 그게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고, 뭘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도 같이 봐야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맞아 봐봐 같이 얘기하면서 보는 그런 것도 좋고 둘보다는 셋이 조금 더 집 같은 뭔가 사람 사는 집의 느낌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강아지도 좀 키우시잖아요. 네. 강아지가 4시간 이상 혼자 두면 안 된대요. 외로워서. 외로움을 타는 동물이다 보니까 산책도 많이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2명이서 살면 둘 다 9to6로 일하면 애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 근데 3명이서 같이 살고 만약에 셋 중에 1명만이라도 학생이면 강아지가 그렇게까지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생활 패턴이 다 달라요. 제 친구, 동갑내기 친구는 9to6 하는 직장인이고 가끔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동생은 오후 늦게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 휴무도 다 다르고, 저는 그냥 대중이 없어요. 그냥 오후까지 있다가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오전에 출근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 집 강아지는 거의 하루 종일 언제나 사람과 함께 있죠. 누군가 있네요, 항상. 언제나 있어요. 원래는 은하 씨가 키우던 강아지인 거죠? 제가 그 동생이랑 같이 살 때 제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 동생이랑은 거의 공동 육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영입한 그 새로운 룸메한테는 이제 그 의무가 없어요. 강아지에 대해서 꼭 해줘야 되는 일이라거나 꼭 뭐 산책을 시켜라 이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책임은 나머지 둘이 지되 산책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말리지 않는다. 뭐 옷 사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뭐. 그래서 이미 그 친구는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구음이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같이 살다 보면 또 안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 강아지 때문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대요. 진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아마 저희 셋이 계속 같이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구름이 때문이라도. 강아지 때문이라도.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셋이라서 또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 육아라면 공동 육아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물론 처음에 말한 뭐 비용 절감 부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서로 취미라던가 이런 것도 혹시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러세요? 최근에도 제가 PT가 끝났거든요. 그것도 원래 혼자 했었어요. 운동. 근데 PT 비싸잖아요. 그쵸, 비싸요. 개인 운동을 가야 그나마 본전을 볼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혼자 하니까 절대 안 가는 거죠. 맞아. 딱 PT 하는 날만 가고. 그날만 가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일단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꼬셨어요. 친구를. 절대 그 무산소 운동 안 하는 친구인데 진짜 근육이 수명을 결정한다. 같이 운동하자. 각종 과학적인 근거를 내가. 그래서 꼬셨고, 그리고 친구가 필라테스를 좋아하고 또 자격증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하고 스쿼시도 하러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친구는 술을 못 먹지만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뭐 위스키 한잔 하러 갈 때 따라가서 노날콜을 마신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 취미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게 워낙 근데 친구도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이 룸메이트와의 관계는 또 다른가요? 좀? 비슷한 친구들도 있긴 해요. 제가 그냥 가족처럼 여기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손해를 봐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친구들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만약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 같은 친구와 같이 사는 가족 같은 친구, 이렇게 2명에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아마 동거하는 친구를 위해서 뛰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워낙 또 같이 살 맞대고 살다 보면 그게 되게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그 룸메이트들을 그냥 룸메이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존재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렇게 좀 가족, 이제 요즘에는 대한가족이라고도 하는데 좀 가족이라고 좀 느낄 때 그럴 땐 또 언제예요?
이 질문이 진짜 제일 어려웠거든요. 가족처럼 느낄 때가 뭘까? 가족을 가족처럼 느낄 때? 근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제가 퇴근할 때 얘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간다거나 그리고 아침에 빵집을 요새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제 소금빵을 사면서 친구들 걸 같이 사는 거예요. 룸메이트라면 빵 사주는 거 사실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계속 사주는, 내가 사줄 순 없지. 일주일 내내 제가 소금빵을 사줄 순 없잖아요. 그게 룸메이트라면 지금 친구들한테는 매일매일 사줘도 괜찮아요. 그냥 나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으니까 제 거 살 때 같이 사고. 그리고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갑내기 친구랑 제가 저녁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배달 음식을 엄청 먹거든요, 저녁에. 근데 그러면 그게 제가 게을러서 그때그때 계산을 잘 못해요. 얼마 보내줘 이걸 못해서 그쵸. 네, 친구가 저한테 적금 드냐고 할 정도로 쌓이고 있어. 네, 뭐 1년 뒤에 누구야 너 식비 61만 7천 원 보내줘 막 이러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모으냐고 그럴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그 계산 원래 같았으면은 룸메이트니까 칼같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막 8,000원짜리 커피 영수증도 찾아서 4,000원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퉁치고 이번 달부터 제대로 계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족 같은 지점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사실 뭐냐라는 정의부터 사실 해야 돼서 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냥 룸메이트일 때와 조금 그것보다는 좀 깊어졌다라는 거를 느끼는 약간 관계로서 좀 다른 관계라고 느끼는 지점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 옛날에는 그 임시직 정말 2년의 2년 2년간 이어질 2년 동안의 네. 인연 네,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완전히 다른 지점은 훨씬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집 계약이 뭐 내년 겨울에 끝나면 너 어디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어디로 갈래? 같이가 되는 거죠. 네. 공동체로 딱 된 거네요. 30대를 어떻게 지낼 거야? 그럼 40대 때는 우리 뭐 할까? 가 됐어요 이미. 진짜 부부 같은데요, 약간. 네, 약간 사주적으로 결혼했다. 그냥 우리 결혼한 거로 치자. 네, 왜냐면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 맞아. 네,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너도 어디 가서 결혼했다 그래. 그러니까 서로 각자 진짜 생각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지향점이 비슷하다 보면은 꼭 나도 뭐 결혼할 생각 없고 지금처럼 계속 살고 싶어. 근데 너도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맞으니까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럼 우리는 뭐 30대 어떻게 보낼 거야? 나중에 뭐 어떤 집으로 갈까? 맞아요.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깨달았는데 저는 책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제 친구는 책임지는 게 너무 싫어서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잘 만났다. 난 책임지고 싶다. 진짜 잘 맞네. 네, 난 너네만 괜찮다면 너네를 책임지고 싶다. 엄마 같은 느낌이야. 네네네. 가끔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지 않나? 저는 인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물론 친구들도 제 곁에 있어주겠지만 그런 거 말고 당연하게 그냥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주고 저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필요한데 결혼하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기꺼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희생할 부분 희생하고 책임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적인 삶으로 가고 싶긴 한데 혼자는 살고 무섭잖아요. 싶으니까 혼자는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뭐 결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이런 식으로 그럼 나도 좀 같이 살아볼까?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좀 살아볼까? 하다가도 살짝 걱정되는 거는 이게 지금 뭐 20대고 30대 초반이니까 가능하지만 진짜 중년까지 뭐 40대 50대까지 이런 삶의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모델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주변에.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은하님과 뭐 친구들은 어떤 좀 중년의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볼까? 근데 걱정되는데 하는 거라면 50대 때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쭉 지금 친구랑 안 살아도 혼자인 거잖아요. 혼자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젊을 때만 살아보고 중년에 찢어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좀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거든요. 좀 놀고 싶어 해요.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50대, 40대에는 해외여행 같이 갈 친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쵸. 지금도 힘든데 사실. 그래서 같이 쉬면서 여행 다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50대든 60대든 그렇게 놀고 싶다. 그리고 이제 60대쯤 되면은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다면 좀 좋은 시골 동네에 가서 같이 귀촌을 하자. 집을 한 채 사서 고구마 하나 구워 먹으면서 살자. 뭐 그때까지 결혼 안 해도 다 불러 모아서 한 마을에 같이. 너무 똑같다. 저희는 사실 부부지만 말씀하신 거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진짜 한 뭐 40대 50대는 좀 일 좀 적게 하고 좀 뭐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느슨하게 좀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환경을 만들까? 이런 얘기하고 진짜 나중엔 뭐 서울 아니어도 되잖아.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좀 같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모아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 너무 하거든요. 저희 나중에 연마을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진짜. 진짜 이런 친구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꿈꿀 수 있는 친구들이 그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해요. 저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같이 미래를 좀 그려나간다라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친구랑 살아요 하면 엄청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맞아. 뭐 결혼 전까지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보통.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명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근데 저희 되게 진지하게 지금 생활을 영위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얘기할 때 뭐 나중에 뭐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가볍게 시작은 했는데 살다 보니 조금 더 깊어진 거예요? 아니요, 뭐든 근데 시작할 때 마음은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미래를 같이 그려나간다는 부분은 또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때 별로면은 찢어지자 이 말도 마음이 가볍다기보다는 그만큼 그 친구와 제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저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가볍게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신뢰는 있으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말자 약간 이런 거구나. 저희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중년까지 50대 60대까지 친구할 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안 맞으면은 찢어져서 옆집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우정 되게 부럽네요. 그래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런 친구도 만나기 힘들잖아. 셋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할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MBTI 다 다르고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우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잘 맞아서 이 깊은 우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저희의 우정이 대단해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싶은 여자들일 뿐이에요. 진짜 딱 그뿐이에요. 같은 욕망을 가졌다.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 사니까 같이 사는 거고. 맞아. 근데 지금 이 생활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맞춰가는 거죠. 그냥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아무리 맞춰가도 안 맞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근데 너 우리 같이 못 살면 얼른 가야 돼. 그러기 싫은 거죠. 되게 현실적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로망이나 뭐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가 아닐까. 근데 은하님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경제 공동체로서 좀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집만이 아니라 그 지금 아까 바 운영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약간 공동으로 같이 처음에는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뭐 결혼식 대신에 우리는 개업식을 했다 이러면서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뭐 신혼집 안 구하고 우리는 매장 구하고 뭐 혼수 대신에 이제 테이블 사고 뭐 이런 영업용 뭐 냉장고 사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한테 의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주체적으로 내 삶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잘 뭉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모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좀 내가 배운 거라든지 뭐 느낀 거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으실까요? 가장 큰 건 가치의 힘이죠. 혼자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편하잖아요, 마음이. 맞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제공할 게 없긴 하죠, 혼자 하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누가 기분이 어떤지, 뭐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 하는 게 속은 제일 편하죠.
하지만 같이 하면 되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이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네, 동업을 저희가 4명이서 했기 때문에 진짜 쉽지는 않잖아요. 4명의 의견을 또 하나로 합치고 네. 이런 게 얼마나. 그쵸. 근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도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원래도 바를 차리고 싶어 했는데 그 예상 시기가 한 5년 뒤였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당긴 거구나. 그거를 거의 3, 4년 앞당겨서 얘기가 나오고 1년도 안 돼서 차려버렸으니까 제가 혼자 돈을 모아서 혼자 가게를 구하고 했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늦어졌을 일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근데 그 동업하는 과정 자체가 다 쉽진 않죠. 엄청 바쁘고 몸도 힘들고 근데 뭐 친구들도 신경 써야 되고 아마 4명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았지만 분명히 얻은 게 있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지금에 빨리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직방 보는 게 취미거든요. 최근에도 봤는데 집값이 더 올라서 진짜요? 네, 진짜 제가 가진 돈으로 어디 혼자서 살려고 했으면 한 10평짜리 원룸 맞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난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집 문제는 너무 비싸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특히 서울에서 살려고 할 때 나아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혼자서는 그 단계를 넘어가기가.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해보면 달라진다라는 게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걸 감수할 만큼 장점이 크다. 네, 맞아요. 책 전반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좋다 나는. 지금의 삶을 너무 만족한다. 너무 완전하다고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뭐 내 일이 잘 풀리고 뭐 취업이 잘 되고 그래도 그런 안정감 느끼기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에 불안의 시대에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이죠. 34평형의 집. 정말 현실적이다. 그게 국민 평형이래요. 국민평형. 그 비로소 국민이 된 느낌? 국민평형이에요? 진짜 네. 아직 국민이 아니네 나.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저도 보고 국민평형? 지금 내 친구들 전부 다 진짜 작은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비로소 나 국민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네. 그 집의 사이즈에서 오는 안정감이 가장 큽니다. 진짜. 딱 그게 적당하구나 진짜. 뭔가 사람답게 산다는 느낌이 드는. 네. 뭐 8평, 10평? 아니에요. 전 혼자서도 무조건 15평 이상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 혼자서 25평 살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느끼는 이 안정감이나 그런 게 이사 간 후로 싹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만족감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내 집이 너무 좁은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생각해보셔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도 엄청 그 불안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 공간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걱정도 많고 항상 불안하고 미래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1차로 제가 좀 나아진 게 차를 렌트하고부터 장기 나아졌거든요. 네, 장기 렌트를 했는데 그 조그만 공간인데 그쵸. 제가 그 차를 처음 받아서 운전하는 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 생각해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가진 나만의 공간이네? 맞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조그만 차가 서울 올라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가져보는 나만의 공간인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차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냥 거기에 있을 때 되게 안전하다는 감각이 딱 살아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큰 집에 가니까 집이 나를 품어주고 집에서 쉴 수 있고 내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의 삶과는. 진짜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파노라마처럼 저도 제가 그렇죠. 살았던 집들이 막 떠오르는데 유독 정말 힘들었던 시기는 정말 집이 너무 힘들었다. 집 상태가 열악할 때 그때도 힘들었던 것 같고 진짜 조금 안정적이었던 시기는 그래도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꼭 막 엄청 넓어서나 엄청 막 좋은 집이거나 비싼 집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집.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서울에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맞아. 지금 골방에 틀어박혀서 고생을 그쵸.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내가 뭐 매매를 하고 전세를 하진 못해도 네. 이렇게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월세로는 살아볼 수 있다라는 게 네. 어떤 선택지잖아요. 지금 네, 제시해 네. 주시는. 어떤 사람들한테 조금 추천을 하세요? 이런 아파트 월세살이. 아니면, 지금 사는 그 일상이 너무 답답하다거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그냥 여러모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해요. 저는 그 서울의 중심지를 포기를 못해서 네. 집값이 조금 그 보증금이 약간 센 편인데 그쵸. 사실 조금만 옆으로 빠지면 보증금 1억짜리도 많고요. 그리고 월세 매물이면은 5천짜리도 있고요. 뭐 3천짜리도 있어요. 생각보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한 직장인이라면 돈을 꾸준히 모았다면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다면 친구들이랑 합쳐서 충분히 1억은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요즘에 전월세 뭐 대출 이런 것도 저리로 할 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최대한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다거나 집에서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면 굳이 혼자 살아보지 말고 어차피 스트레스 받을 거 그러네.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 받는데 조금 넓은 환경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처음에 친구들이랑 다짜고짜 너 나랑 살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좀 말을 좀 꺼내면 좋을까요? 저는 좀 단도직입적인 편이라서 넓은 집에 이사하고 싶은데 넌 생각 없어?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넓은 집에 살아보고 싶지 않니? 언제까지 그 방에 틀어박혀 살 거야? 언제까지 원룸에서 혼자 밥 먹을 거야?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가치 미래를 되게 진지하게 그려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이제는 진짜 집을 아예 뭐 매매할 생각도 네. 있다 이런 얘기 들었고 앞으로는 계속 이것보다는 더 넓어질 거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은하님은 보니까 말하는 거를 다 이루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루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정말 또 몇 년 안에 그렇게 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때는 조금 더 넓은 집 아니면 내 자가가 생긴다면 생각하시는 꿈꾸시는 어떤 모습이 있으세요? 일단 40평대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4인 가구까지도 생각이 있어요. 4명도 좋을 것 같고 대가족이네. 네, 방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는 제 방에서 책상 그 작업 공간을 분리하고 싶다는. 이제 작업실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집에서 모든 걸 그냥 해결하고 싶다는. 맞아. 네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나중에 만약에 제 집이 생긴다면 그 술장을 거실에 책장이랑 뭔지 아시죠? 막 에어비앤비 가면은 이렇게 천장까지 해가지고 큰 이렇게 맞아. 책 꽂혀 있고 술 이제 진열되어 있고 약간 이런 술장이랑 큰 스피커를 두고 싶고요. 집에서 영화 보고 네, 막 이렇게 그런 거 할 수 있게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친구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군요. 근데 자가가 아니라면 평수가 더 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월세여도. 네.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곧 언젠가 40쯤에는 한 10년 일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네. 저는 뭐 더 일찍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얘기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너 그런 생각 있으면 진작 얘기하지 뭐 같이 이렇게 가자. 할 수도 있고 그쵸.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은하님이 친구 셋과 모여서 더 큰 집에 살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혹시 오늘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라는 존재와 남편이라는 혹은 와이프라는 약간 그런 존재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쎄요, 그냥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과 결혼할 수도 없고 뭐 친구니까 결혼하지도 않겠지만 그 둘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써놓고 보니까 생각한 건데 결국은 집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제가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맞아. 이게 저는 친구와 살고 있지만 사실 남편도 타인이고 아내도 타인이잖아요. 타인과 같이 살 계획이 있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뭔가 그런 편견 없이
한번 서점에서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다. 저도 진짜 저는 남편이 있지만 네네. 읽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정말 오히려 조금 더 그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는 형태에 대해서도 제가 맞아요. 저희 인터뷰 하기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 네. 진짜 저희는 이제 부부지만 아이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 때 꼭 우리 가족만 사는 그런 것보다는 뭐 저희랑 비슷한 생각이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30대 어떤 여자가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사는 맞아,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냥 주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면 또 같이 사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궁금증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하님께 오늘 네. 도구들을 좀 요청을 드린 게 완전 자취 만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취 되게 10년 이상의 경력을 네. 가지고 계셔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자취 도구들 요청드리면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 도구들은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은하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